안녕하세요, 손상 캐비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매수 종목의 리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몇 개, KC그린홀딩스, 백금TNA, 하츠, 세종공업, 한일네트워크스, 경보제약. 이 중에 세종공업, 한일네트워크스, 경보제약 이 세 개가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오늘 제약주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중에 경보제약이 말썽꾸러기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이제 손절 라인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 역시 손절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 경보제약이죠.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KC오닐스부터 해서 경보제약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살펴볼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되면서 뉴그린주들이 강하게 실려나가지 않을까 이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KC그린홀딩스가 생각보다 힘이 있게 쭉쭉 뻗지 못하고 아직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잘 살아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첫 번째 밑에 있는 이 다중바닥, 이 쓰리바닥의 자리를 다 돌파해 놓고 그게 중요한 변곡점 위에 올려놓고 이 자리를 저번 달에 지켜주고 돌파해 놨어요. 근데 어제 오늘 두 번째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또 뚫어놨습니다. 즉 밀리는 듯 해도 이 자리 이탈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50%의 이제 익절 처리를 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시켜 놓은 상태, 요거 관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큰 수익이 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이제 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저가가 여기에요. 여기를 이틀째 지켜주고 있죠. 이틀째 지켜주고 이 자리는 자세히 보면 월봉에서 이 변곡점 근처 자리가 돼요. 즉, 이 자리 이하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조정권이 오기 때문에 이 자리 이하는 깨면 안 되고 또 하나 60개월선 근처가 돼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여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변곡점에 붙여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변곡점에 붙여놨다는 얘기는 내일 이 변곡점, 월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이 변곡점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여기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여기는 빠이빠이, 난 여기를 이제 안 올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의 종가상, 즉 오늘의 종가가 여기가 되죠. 이 위에서만 출발해서 양봉이 떠주면 좋은 급상승에 한번 또 여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들고 가려고 물량을 좀 덜었고요. 그 물량으로 또 한일렉소스라든가 세종공업의 비중을 더 실음으로써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또 떨어져도 최소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추도 괜찮고요. 제일 좋은 최선의 방향은 2m로 이탈하지 않는 것라고 여기서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잘 지켜주는 저점, 이 저점을 잘 지켜준다는 이 매수세는 누군가 개인이 고의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물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백금TNA죠. 백금TNA가 의외로 속상한 게 오늘 그 섹터를 보면 죄송합니다. 섹터를 보면 좀 자동차체 섹터들이 강하면서 차량용 블랙박스 중에 팅크웨어라든가 파인 디지털 뭐 이런 종목들 미동 같은 종목들이 한 6%씩 갔는데 고점은 거의 한 19% 갔는데 이 백금 TNA만 제가 사서 그린가요? 급등을 못했습니다. 이 월봉에서 이 다중바닥을 잘 돌파해놨다고 제법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주선을 다 돌파해놓고 이번 5주선을 위에서 깔끔하게 출발해주는 좋은 모습 속에 있고요. 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이제 황금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어제 5주 전까지 돌파해놓고 여기 11선에 대한 변곡점 이 자리를 뚫었길래 오늘
강한 슈팅이 나오겠구나 했더니 잘 안 나왔고요. 이제 이 변곡점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다음 주를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죠. 따라서 전고점 이런 데까지 슈팅이 좋아 보이고 요 근처의 배수는 상당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다른 거 갈 때 못 가는 대신 다른 거 안 갈 때 혼자 좋은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츠죠. 오후 내내 부진부진하다가 이 하츠는 벽산의 계열 쌓이면서 이제 건설 관련주기도 해요. 요렇게 그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변곡점의 의미들은 꽤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변곡점 자리를 다 뚫어놨고요. 뚫어놓고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장기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변곡점 이 자리 맞고 자꾸 떨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만만찮아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요때 그 저번 달에 못 들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돌파하려면 저번 달보다는 좀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죠.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을 오늘 회복해줬어요. 오늘 사실 오전 오후장까지만 해도 야, 오주선을 회복 못해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종가 근처 회복을 시켜줬고요. 종가 근처에 꼬리 달고 회복시켜줬다는 누군가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에 딱 붙여놨어요. 이 변곡점에 붙여놓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위에서 출발할 경우는 강한 슈팅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 만약에 변곡점 위에를 다시 떨어지면 다시 황금선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되죠. 이 하츠는 중장기적으로 나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가도 좋고요. 월요일 같은 날 이 변곡점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강한 상승이 보여주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공업 볼 건데 세종공업은 사실 전 영상에서 다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 영상에 세종공업 이 마지막 부분 잘 다뤄드렸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 기조가 잘 돼 있고 주봉에서 완벽하게 오수선을 지켜주면서 변곡점까지 뚫어놓은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렇게 모습이 있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 즉 이제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변곡점까지도 깔끔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월요일 날 0.01%라든가 0.2% 밑으로 살짝 밀렸다 돌아나가면 강한 슈팅이 이어지고 전고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에 가기 11,000원, 12,000원인데 적어도 뚫어버리면 오늘 거래량이 500만 주인데 9시에서 10시 사이에 월요일날 만약에 2, 300만 주 붙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가격을 뚫을 확률이 높아요. 오늘 거래량의 벌써 3분의 1, 2 이상이 오전에 붙으면 굉장히 강한 슈팅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한일네트웍스를 편입을 했어요. 오늘 자동차만큼 강했던 게 초반에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즉 한일네트웍스라든가 데일리 블록체인, 우리기술투자. 이거 시간에 좀 볼까요? 올랐네요. 이 한일네트웍스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주 몇 개 있는데 이 친구를 편입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가가 가장 낮게 출발했어요. 1%가 안 되기 때문에 손절권이 약해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좀 좋았는데 매도를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봉에서 이 변곡점의 투자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또 박스권 돌파 안착할 때가 가장 좋아요. 즉 미리 선침해를 못 해놨을 때는 박스권 돌파 안착할 때가 좋은데 이 변곡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때 이 한일네트웍스의 이 잔잔하던 이 모든 거래량을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언제 터졌냐면 바로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 날 못 들은 고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고점을 못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죠. 요 자리를 못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갔고 기간 조정도 굉장히 오래 거쳤는데 요 날을 기점으로 10월달 10월 말일 11월을 기점으로 우상향을 잘 유지하게 돼요. 근데 종가상 이 자리를 뚫은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이날하고 이날. 그렇지만 다시 밀렸죠. 근데 요 자리에 밀렸을 때가 속임수라고 보면 오늘 5일선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변곡점 여기를 정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를 돌파해줬다는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요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좋은 상승이 유지가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바닥 탈출형 외바닥 탈출형 속에 11월 달에 5개월선 돌파, 12월 달에 안착. 즉, 이 친구는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마진폭이 좋죠. 황금계열선에 대한 고점이, 변곡점 6,200원대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돼요. 일봉에서 이런 패턴들, 즉 앞에 있는 이 잔잔한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친구의 원래 평소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4만 주, 2만 주, 9만 주, 즉 유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순간 1, 200만 주, 200만 주만 터지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장기로 해도, 장기 종목으로 해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했어요. 잘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편입했죠. 경보제약. 손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월봉의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이 두 번째 변곡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어요. 12월 달에 최대 정고점 여기를 찍고 떨어지는 바람에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 이 친구가 추후에 여기서 안 밀리는데 깼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딱 이탈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 5주선을 이탈할 때 돌아나길 바라는데 이번 주에 정확하게 5주선을 돌파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죠. 일봉에서 보시면 그날이 이 1월 6일이에요. 이때 상황에서 1월 7일은 100점 만점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역시 주식이란 굉장히 무섭다는 거 이를 알았습니다. 오늘 밀렸어요. 4% 가까이 밀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병옥점 자리가 하나 있고 이 자리는 11선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깨면 좀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가끔 어떤 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1선, 즉 황금일선을 깨면 꼭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 거기서 딛고 돌아나가는 것도 많다. 그거의 정답은 바로 거래량에 있어요. 이 밀릴 때 황금일선을 이탈하거나 11선까지 밀릴 때 거래량이 실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고 4%의 손실을 감당하는 수까지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엄청나게 작은 거니까 평소에 150만 주, 100만 주께 터지던 게 오늘 50만 주, 반 정도밖에 안 되게끔 밀렸기 때문에 아직은 들고 가려고 합니다. 대신 월요일 날 11선 밑에서 출발한다거나 이 변곡점 밑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회복을 못 해주면 바로 손절을 진행해서 현금화 시키려고 합니다. 손절은 꽤 중요해요. 물론 얄밉게 들어갔다가 바로 슈팅 가고 시간에도 막 상한가 가고 그런 것도 많아서 그런데 많이 당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칙을 정했으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 종목 아니래도 좋은 거 많고 10번 거래해서 한두 번, 두세 번의 실패는 반드시 있어요. 그 모든 10번의 거래를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손실을 감안하고 이렇게 세종공업, 하늘네트워크스, KC그린홀딩스라든가 좋은 종목에서 또 많은 그 수익을 내면 이 손익비가 맞기 때문에 계좌는 항상 꾸준히 플러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담으로 IMBC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MBC를 어제 단타로 들어갔는데 너무 강해요. 이게 사실 어제 짧은 단타로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오늘 월봉 정고점에 여기서 다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서 파니까 다시 밀리길래 잘 팔았나 싶었는데 월봉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 딱 여기까지 왔어요. 이 월봉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을 때는 여기 월봉 정고점 여기서 마진을 먹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 즉 5일선 근처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5일선 근처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월봉에서 정고점에 마진폭을 먹는 게 딱 맞아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너무 높으면 월봉 정고점이 높으면 순간 딱 밀려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더 뚫고 날아갈 수도 있지만 1200원짜리가 6800원이 됐다는 게 현실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매도 진행을 했다는 거 다 두시고요. 바이넥스를 순간 들어갔다 와서 잠깐 나왔는데 참 재밌는 친구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거래량이 붙었더라고요. 붙길래 황금선 돌파할 때 매수, 여기서 다 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타를 잠깐 짧게 진행을 했고요. 바이넥스가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싹 다 잡아먹는 이런 좋은 거래량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이 친구 아마 시간에 밀렸을 거예요. 야, 이쪽으로 밀렸는데 뭐 뉴스가 났나? 잘부터 밀려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저번에 한번 안암전자 제가 강의할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알지만 황금일선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큰 대량 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황금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봉이 툭툭 뜨게 되고 이날 12월 29일 날 여기를 뚫으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5일간 지루하게도 오늘 22%까지 급등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면 이쪽에 있는 물량들이 시간 외에도 나오게 되고 또 여기만 올라가면 던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꿀 달고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밀리면 황금선까지 밀리게 돼요. 즉 다시 한번 황금선까지 밀리게 되면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지 않고 십자 도지, 이쁜 도지형이 생기고 여기서 다시 쭉 돌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이 예상이 돼요.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황금일선 밑에서 돌파해주는 이런 대량 거래는 상당히 좋고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월선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돌지 돌파할지는 모르지만 10개월선을 잘 딛고 일어나는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봐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깔끔하게 이번 주에 20주선, 5주선, 10주선까지 다 회복을 해버렸는데 여기 주봉에 대한 변곡점, 즉 오늘의 고점이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고 20주선이나 우선 다시 깨지면 다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거놓은 이 선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 이 선상에서 돌아 나가주면 다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상 매수 종목하고 오늘 잠깐 오늘 잠깐 단타 했던 거 두 개 영상 올려드렸고요. 또 주말이라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알려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